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주말 편히 쉬고 계시나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들려온 소식, 이제 미국의 은행발 검은 금요일. 저희는 어제 이런 힘든 장세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간밤 미증시가 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끝날 문제가 아닌가? 정말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에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파산 선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떠올립니다. 그때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거 진짜 시장에서 떠나야 되는 건가? 라는 우려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코멘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출연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타겟책을 제시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겁니다. 종목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활짝 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둔둔한 두 분의 우군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박혜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예, 예. 저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공포죠. 어떻게 보면 지금 S&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금융적으로 이기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이치 자체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 이야기할게요. 그때랑 틀리는데 9.11 테러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 터지기 전에 이미 빠졌습니다. 9.11 테러 때도 터지고 나서 급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거 뭐죠? 영석구 끝났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예,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뭐라겠죠? 샀죠. 근데 오히려 그 작은 아빠는 품매수를 했죠. 그래갖고 더 나중에 완전 다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시장 자체가 이치가 2021년도 이치면 저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치가 근다해서 비중을 엄청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빠지면 기회고요. 지금 구간은 투자의 기회다고 했습니다. 투자란 남들이 아니다 할 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어제 반방송도 이야기했지만 수급 강도를 체크하세요. 지금 보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데 개인분들만 사죠. 저도 개인입니다. 개인분들만 삽니다. 그때는 좀 관망했다가 개인들이 안 사죠. 그때 오케이 너 딱 걸려서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지 말라는 거죠. 개인분들은 저도 개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게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 삽니까? 그러니까 맨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들어왔다가 지기들 마음대로 빼고 싶을 때 돈 마음대로 빼버리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MTN 방송,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비스템 이야기하고 하는데 금리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일까지 있으면 파산 이익이 이러니까 나오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좋게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처음에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야간 선물 같은 것도 처음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금리 인상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제가 1월 16일 날 이미 2,450에 2,500원 비중 조절을 하라겠죠. 그리고 종목마다 패턴 매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장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는데 기다렸다 하라는 거고 지금 보면 시장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을 깨고 있죠. 그 대신 아직 1월달 저점을 깨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저점을 깨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몰랐지만 저는 빠지면 기회라겠죠.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수급 강도만 체크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주식을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원자력, 수소차, 스마트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원자력도 마찬가지, 수소차도 마찬가지, 스마트 발음이 꼬이네요. 배터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로 괜찮은 주식 지금 테마 쪽으로 갖고 왔거든요.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도 보면 폴란드 민간 쪽에 뭐 여러분들 두 곳에 뭐 폴란드하고 한수원하고 설립 소식이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원자력이 안 좋네 했는데 보면 소형 모듈 원자력이라고 해갖고 요즘에는 이제 그 소형 쪽도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소리죠. 보면 그리고 로봇은 최근에 계속 좋게 봤던 게 좋게 보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도 전기차랑 관련돼서 좋게 나오지만 나중에 수소차도 그렇게 갈 거니까 좋게 보라는 거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계속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안보 쪽이나 뭘로 보나 상업통신이나 볼 때 계속 유럽도 마찬가지 계속 2030년까지 원자력 계속 투자를 한다가죠. 그니 괜찮은 쪽이죠. 우리가 금리가 인상하고 고금리일 때 안 좋은 이유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고금리인데 뭔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대신 이제 이런 제가 정부에 투자한 것을 역행하지 말한 이유가 정부가 투자한 것은 좋은 겁니다. 왜? 그쪽으로 추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력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원 원전보다는 건설 기간이 작고 그리고 원전 건설을 했을 때 보면 비용이 큽니다. 한 8조에서 10조 되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사이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저렴하게 좋고 거기다가 또 교체 시기도 보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8개월 되는데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입니다. 근데 수소차도 보면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첫 입찰을 했다죠. 입찰을 한다고 하고 지금 아직 수소차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닌데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2차 전지 보면 엄청 올라갔죠. 전기차 지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소차도 여러분들 버스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소차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소차나 뭐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전기술이나 뭐 피코그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형 모듈 원자력에 또 투자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두산 퓨얼셀하고 인지 컨트롤스 그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스마트 배터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좋다겠죠. 보시면 알다시피 그전에는 삼성전자나 대기업이 투자해갖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투자한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 같은 날 내가 투자를 하겠고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좋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로봇 관련도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죠? 헬스케어 관련주. 그쪽으로 또 될 것 같아서 좋으니까 또 급등했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갔던 종목이 미래 컴퍼니이죠. 그러면 스마트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적 쪽도 계속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쪽이니까 4차 산업 쪽에 로봇도 꽃입니다.
그쪽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교육용도 여러분 로봇은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신 종목은 현대 무베스하고 이삭 엔지니어링 그거 말고도 예.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종목들 해보면 로봇 관련 주식들은 좋은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제가 공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큰 힌트 많이 주셨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진만 쌤.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낙폭이? 저는 기왕 빠질 거면은 확실하게 빠져야지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빠르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잠깐만요. 더 빠져야 된다는 건 아니죠? 아, 그죠.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일단 뭐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과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즉 이제 돌파 매매 직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이제 매수하셨던 부분들도 많은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꺾이지 않으면 부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예. 꺾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꺾이고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는데도 버틴다는 것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조정을 거쳐서 그 이유를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죠. 일단은 뭐 파산 관련된 예. 이슈가 나왔는데 차라리 파산이 된 게 낫습니다. 파산이 될 것 같다가 시장에서는 더욱더 불확실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싸리 파산을 해버리니까 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연쇄 부도죠. 이제 이빨 이슈가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들의 어떤 액션들이 나오게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파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연쇄 파급 작용이 나올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뭐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열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조정 구간을 잘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매력적인 매수 찬스와 그로 인한 수익률이 적절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시장이 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이제 호재성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동성만으로 끌어올랐던 장세들이 이제 한 번 정도 지금 조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이제 할만하겠구나라는 그런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런 조정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한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도체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죠. 어제 감사 보고서들이 거의 다 제출이 되면서 실적들이 거의 다 나오게 됐는데 반도체 4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분기까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혹시나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섹터가 반도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빠른 탄력적, 즉 이제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하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힘듭니다만 현재 낙폭 반등 정도를 강하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반도체 20% 말씀을 드리겠고요. OTT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더글로리를 봤고요.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작의 흥행은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로리가 재밌었으니 그 다음 드라마도 괜찮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한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관심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재밌게 보셨어요, 더글로리?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아직- 화를 한 남기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고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그 드라마 추천까지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연진아. 그죠, 네. 예. 네, 멋지다 연진아. 네. 예, 멋진 수익률 네, 예, 같이 기대하겠습니다. 챙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비전 전략 네. 미중 갈등 테마 주목을 하시네요. 네, 미중 갈등 테마 한번 코멘트 드리고요. 어제 시진핑 3기 연임이 됐는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다시 미국과 조금 트러블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아침에 기사가 나왔는데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에 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이 분명히 한 번 정도 발목을 잡고 걸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중 관련 분쟁주들이 한 번 정도 큰 모습을 액션들이 취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휘토류 관련주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반도체 20%, OTT 10%, 미중 갈등 10%, 즉 현금을 좀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아직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기막힌 타이밍을 잡으실 분들께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드린 비율 전략들 잘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갑니다. 예, 이제 속 썩이는 종목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연료 있고요. 013-3366-8288번 문자 보내셔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문자 상담도 많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한농화성님. 한농화성.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이고, 이게 여보세요? 지난주에 예, 네, 지난주에 좀 18,550원이에요. 예. 18,550원에 비중은 어느 네. 정도로 보유하고 계실까요? 30%예요. 30%. 네, 혹시 지난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예. 아, 시세가 막 나왔을 때. 예. 네. 오, 예. 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박혜석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주식 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30년 전에 조금 하다가, 30년 하셨어요. 그러면 30년 전에 조금 예. 하다가 많이 안 하려고 있다가 예. 한 2,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급등주 매매는 좀 하셔보셨습니까? 급등주 매매요. 네? 급등주 매매. 급등주 매매 잘 좀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예.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고체 관련주로 해서 급등했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제 30년 하셨다니까 이제 투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지 이거는 뭐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 시청자 분이 정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어떤 게 맞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 종목 눌리고 또 올라갈 건데 이렇게 추격하다가 매수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투자 경력이든 급등주 매매를 해보셨는지를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다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면 배워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해버리면 지금 비중도 30%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에 왔는데 손절을 안 하고 급등주 매매를 했다는 자체는 내가 손절을 작게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져가고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빠져버리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고생을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나는 할지 모른다. 게 밑에서 사라는 거예요. 밑에서 내가 저점에서 산다면 손절을 작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중장기를 투자할 때는 올봉 같은 걸 보고 어디에서 살지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 지금도 저는 계속 좋게 보는데 이렇게 추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내가 번져놓으면 내려올 때 고생하시고 올라올 때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작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죠.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나 엮이면서 4, 3분기도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포드랑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합보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올라왔고 그런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 쪽으로 보시면서 매매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대신 내가 비중이 없다면 손절매 잡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치에서 시장 자체가 흔들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는요. 단기는 한 12,500원 깨지면 반이라도 축소하시고요. 내가 좀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비중 조절하면서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18,550원인가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 대신 이번에 만약에 다음에라도 올라갈 때 그 점 꼭 명심하시고 30년 경력이 있으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절대로 추격 매매는 내가 단기 매매를 했을 때는 언제요? 8월 6일 날 그 위에서 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양봉이 깨졌다든가 했을 때 판다든가 아니면 한 방에 사지 말고 분할로 샀다면 이날도 올라오잖아요. 3월 8일 날 보면 9%까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눌릴 때 대충 사면 단기 매매도 이렇게 올라오면 한 방에 사면 내가 단가에 안 오지만 분할로 샀다면 번전 이상에서도 충분히 팔 수 있었죠. 예, 그런 매매랑 같이 섞어서 결론 네? 결론 내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 예. 확실히 알아들으시라고. 12,500원 깨지면 일단은 반이라도 축소하시라. 왜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16,500원이요. 예? 16,500원? 12,500원이요. 12,500원. 예, 네. 12,500원 깨지면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 12,500원 깨지면 30% 다 들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반만 파시고 다시 10,000원 쪽이나 그쪽에 왔을 때 전화 주시면 다시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안 깨진다면 올라올 때 번전 이상에서 일단 팔고 나서 저점에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들이 같으면 저는 이거 12,000원 안 깨지면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세요 하겠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 올라올 때는 비중 축소 12,000원 깨지면 일단은 12,500원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2,500원에서 손절할까요? 50%? 예. 네. 12,500원에서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인데 가급적이면 이 가격 안 오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한농화성 먼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98,100원 20%요. 98,1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요거 네. 막 신고가 갔을 때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그때 네네. 매수를 네.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진만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네네.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98,100원 평균 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걱정이 네. 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손실을 매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이제 이미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소나기가 막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매칭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일단은 피해자 즉 이제 손절을 하시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자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손실을 매칭할 수 있을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략을 잘 짜서 나와야겠죠.
자, 일단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고점입니다.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근데 다행인 거는 주봉이 음봉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긴 합니다. 다만 확률상 지수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 종목이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9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열어두십시오. 그러나 추세 상단은 깨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만 원까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20% 정도라서 이제 추가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9만 네. 원까지 빠질 거 생각하고 거기서 돌림목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놔두셔도 사실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 정도 사이까지는 다시 한번 갈 만한 주가 레벨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외로 또 지수 영향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본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얼만큼 더 크게 보고 가자라고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한 8만 원대 평균 단가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거의 신고가 바로 직전 평단이어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네.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을 혼용을 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이제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해 네. 보세요.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이제 우상향 곡선 위치상 이제 윗 방향이 더 열려 있다고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단가가 좀 아쉽긴 했죠. 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어떤 걸 먼저 볼까요? 에브리봇 매수가 17,500원에 비중 50%를 실으셨습니다. 전일 종가가 17,160원. 와, 아슬아슬하네요. 예, 박혜석 위원님,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러고 비중을 많이 실어버렸대요?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에브리봇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홈쇼핑에 파는 그 로봇 청소기 관련 그쪽이죠. 이게 보면 제가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로봇 청소기인데 이게 뭔 로봇 관련주냐 하는데 어찌됐든 로봇자가 들어가고 청소기가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이 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속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걸레 회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무튼 기업 자체가 지금 작년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물걸레 쪽에서는 로봇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많은 거죠. 비중이 17,500원에 50%. 시장이 흔들려도 저는 로봇 관련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죠. 시장이 저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죠. 시장에 흔들린 상태에 있을 때는 비중 조절만 하면 에브리봇 가져가도 좋은데 네.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고 뭐 어떤 비전이 보여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작년 같은 게 그랬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가 시장이 하락장인데 계속 종목만 보다가 빠졌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에브리봇 길게 볼 때는 저는 나중에는 2만 원이든 2만 5천도 간다 보고 지금 올봉을 보시면 이 주식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를 준 다음에 이런 기간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10,000원까지도 빠져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17,500원 사버릴 때 빠졌을 때 비중 많을 때 힘들잖아요. 올봉에서 기간 조정 준다 자체는 엄청 좋게 봅니다. 기업 자체 로봇 관련 주식이 좋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걸레 그쪽 관련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뭔 로봇이야 하지만 실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다. 그 대신 단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무 비중이 많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홀딩 관점으로 하시고 손절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손절가는 잡겠습니다. 내가 비중이 많아서 빨리 자르고 싶다. 그때는 얘기가 깨진다 해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200원 깨지면 당기는 손절매. 그리고 좀 길게 볼 때는 15,000원, 더 길게 볼 때는 13,000원. 더 중장기는 10,000원까지도 보니까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은 작게 손절하고 다시 보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로봇 청소기가 좋아졌네요. 네. 물걸레도 해줘요? 예, 로봇이? 몰랐어요? 아, 또 이거는 몰라요. 손으로 다 했네. 무릎 세상이 아파요. 좋아졌어요. 간절 나갑니다. 예, 에브리보어 상담 도와드렸고요. 1차 손절 라인 16,200원, 목표가는 1차로 2만 원, 2차는 25,000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리콘2 볼까요? 매수가 3,250원에 어머나 비중 100%로 전문용어로 이제 몰빵 투자를 해주신 건데 전거래 그러니까 어제 9% 가까이 갑자기 급락을 했네요. 진만 쌤 도와주세요. 이거 왜 이런 흐름인가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궁금한 게 이제 이전에 사셔서 수익 받다가 지금 빠진 건지 아니면 어제장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는데 이제 베어버린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네, 일단은 사실 추가 낙폭이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많이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2,800원 정도까지 빠질 것을 고려해 저는 이제 매매 실수를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로 잠깐 짧게 수익을 내보려고 했는데 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지 여부보다는 지금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봤었을 때는 무너졌고요. 일단 무너져서 어디서 돌려야 되는지 중요한데 일단 2,800원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빠진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관련 모멘텀이 뭐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해서 뭐 사실 이전에 무증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올라갔던 기억들이 좀 있어가지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확률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3,250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월요일날 그 이제 장전 시간의 거래로 던질 수 있으시면 사실 일부 손절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너무 지금 100%라는 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손절을 안 하면은 그냥 보유해서 나중에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00%라는 비중을 조금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는 조금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일단은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버티겠다라고 하면 일단 2,800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들 한 일주일 정도는 만들어 가야지만 3,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기다릴지 여부를 선택을 하셔서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2,800원까지 빠지는 걸 보고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월요일날 장전 시간에 매도를 일단 걸어두시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사실 대응보다는 일단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비중을 전체로 가지고 계시니까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사실 걱정이기 때문에 이 비중 관리는 이번 기회에 또 잘 이제 고민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또 덜컹거림이 나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2 체크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이번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7,5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어머나 세상에. 박혜석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빠졌죠? 지금 내가 뉴스를 잘못 봤네요. 근데 예. ST 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대부분 종목을 지금 위에서 잡고 있거든요. 종목들을 잡았을 때 제가 유로 좀 뭐랄까요. 여러분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1년 넘게 알려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ST 중공업이 봤을 때 기업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첫째 조건 좋은 것을 유보율을 많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보율 자체가 지금 안 좋고 그 대신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 4, 4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 뉴스를 안 봐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시장이 아무튼 급락했잖아요. 했을 때 중공업이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 꼭지에서 지금 잡잖아요. 꼭지에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손절을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점 깨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그 저점 깨진 대로 올라와요. 거기 또 올라오면 부딪히고 빠지거든요. 일단은 들어줄 때마다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지지권에 왔어요. 10%이기 때문에 시장만 괜찮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7,500원 비중 10%. 일단은 홀딩 개념인데 들어줄 때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보면 주식이 안 좋으니까 봐봐요. 월봉도 안 보이잖아요. 묵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일단은 들어줄 때 비중 축소하고 차트만 보면
바닥 같지만 기업 분석을 더 깊이 해서 내가 한번 이거 지금 질문한 사람 제가 공방할 때 더 디테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예. 생각하시고 일단은 예. 들어줄 때 비중 축소 6,500원, 7,000원짜리 비중 축소 후 다시 보시고 그리고 손절은 내 10%이기 때문에 손절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그래도 나는 지겨워요 했을 때는 일단 5,000원 깨지면 지지권이라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일단 5,000원 손절 후 다시 한 4,500원에서 그쪽 사이에서 다시 지지 모양 만들 때 아무튼 더 디테일은 제가 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예. 이제 방송 끝나고 저는 손들 때 5번 드려야 합니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거기로 이 시청자님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STX 중공업 7,500원 그 기록해 두셨다가 예. 자세히 체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캐리소프트를 볼 텐데 9,900원에 2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8,260원 종가입니다. 예, 김진만 위원님, 네. 요 캐리소프트 차트상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고 횡보하는 것 같죠? 이게 엔젤 테마인가요? 네, 아이들. 그 애기 이제 저출산 관련 테마로 네. 잡혀 있는데 또 이제 원래는 또 이제 꼭대기를 또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단부가 7,500원입니다. 그 당시 직전 이제 지지선 라인이죠. 요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마 자체는 굉장히 또 깔끔해가지고 또 최근에 또 근접해서 굉장히 시세를 줬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단가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평균 단가여가지고 일단은 뭐 당장 월요일 날은 일단 빠지고 시작하겠죠. 근데 빠졌을 때 한 7,600원대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25% 비중이라서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라고는 권유를 못 드리겠지만 예. 여기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접해서 또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 조금만 기다려 보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9,500원 정도까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손절을 조금 권유를 드리면서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예. 테마 잘 타면 한번 시세가 잘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정도 기대를 해보자. 7,500원 지지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격 전략 기록해 주셨다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엔젤 테마 여쭤볼게요. 저출산 테마.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저출산 테마주의 반응을 보면 그 연속적인 시세가 안 나오고 뭐 하루 반짝했다가 금방 가라앉고 이게 전통적인 패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이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출산 테마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기 관점으로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출산 테마가 굉장히 애매한 게 좀 예. 이제 종목 자체의 수혜보다는 정말 테마죠. 사실 테마죠. 뭐 예. 최근에 또 굉장히 핫했던 꿈비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관련해서 뭐 유아용 이제 그런 가구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가구예요? 네, 오. 가구였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캐리소프트도 사실 유아용 이제 캐릭터 이제 관련 IP를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예. 마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사실 관련 사업을 일부 매각하긴 했지만 이제 유아용 의류를 만드는 이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출산 테마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거의 최저치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예.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립 서비스였어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온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단기 모멘텀 받았다가 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조정이 또 강하게 와가지고 바닥권에서 가게 됐었어요. 더 횡보를 정말로 뭐 1, 2주 정도 길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정도 또 시세를 노리면서 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게 나고 지금은 일단은 윗부분에 도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엔젤 테마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좀 예, 힘을 보태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상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AS 받아볼 텐데 박혜석 위원님, CS 윈드 지난번에 저희에게 이제 관심주로 주셨는데
사실 풍력주의 흐름이 그리고 나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장기도 좋고요. 이게 풍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보다 빚을 못 봤죠. 근데 CS인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타워 부분의 1위고 그리고 지금 풍력은 좋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보고 그리고 미국 판가 인상도 있고 유럽시 IRA 수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중장기로는 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만약 혹시나 빠졌을 때 저점 매수 그 대신 저점 매수인데 막 음봉으로 빠지고 있을 땐 기다렸다가 저점이 돌았을 때 매수하면 좋겠고 여담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유아용품 관련주가 지난주에 내가 추천했던 그거잖아요. 출산 장려. 좀 뭐였죠? 예, 출산 장려로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라라고 맞아요. 이야기한 네. 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게 있어서 단타 예. 한번 치라고 아, 이야기했던 게 단기환산에서. 출산 예. 장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네, 넘어갔습니다. 자녀분이 몇이죠? 애동딸입니다. 아, 외동딸.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예. CS 윈드 먼저 AS 받아봤고요. 네. 그 솔브레인 홀딩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단기 시세가 나왔네요. 네, 딱 단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딱 네. 목표가보다 좀 더 오바해서 좀 수익이 좀 났는데 음. 딱 그때 공개 방송에서 딱 10%, 15% 정도 요 라인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그 구간에 딱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2차 전지 하락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는데 사실 네. 일단 저는 이제 강조를 계속 드렸을 때 방송에서 단기? 10%, 15% 짧게 시세 분출이 가능하니까 지켜보고요. 거기 가면은 미련 없이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직전 이제 도입하 나온 구간이 24,000원대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익을 좀 실현해 보시면 좋을 거. 손실권이라고 하시면은 다시 2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면서 조금 더 사실 회사 자체가의 좋고 나쁨보다는 지금 테마 자체가 살짝 조정이 오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재공략을 노려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하신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응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탈출 못하신 분들도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하이라이트죠. 이게 중요한데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님. 예, 현대 무벡스. 예, 예, 어디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 이게 현대그룹 계열 쪽이고 예. 30년 동안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 관련 좋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쪽만 하다가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쪽도 지금 신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괜찮고 그리고 승강기 안전문 있죠. 여기 예. 또 해외 수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월봉상 볼 때도 보면 제가 밑바닥에 있는 주식을 가져오죠. 예, 여러분들한테 올라올 때는 급등주로 매매했을 때도 올라올 때는 어떻게 매매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제가 바닥 있을 때 추천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손절 작게 잡고 바닥권이니까 꼭대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 손절 밑에 있을 때도 손절 그리고 내가 괜찮은 기업이다 그러면 중장기로 투자할 정도면 내가 올봉을 본다든가 해서 어디에서 살지를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팁도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 너무 겁먹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그 대신 돌 때 사면 수익입니다. 바로 수익 나고 싶은 그 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가격 부분은 네. 본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궁금하면 모방입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현대 무빅스 투자 포인트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 이번에는 김진만 어드바이저의 종목. 동진 세미캠. 네. 2차 전지 아직 괜찮을까요? 동지세미캠 일단 반도체 쪽으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동지세미캠이 잘 나가다가 주가가 어때죠? 3월 7일 날부터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게 돼버렸는데 네. 이때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37,000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20%가 하락을 해버리는데
회사에서 일단은 바로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 사실 이게 소액주주분들이 회사 이제 IR 팀에 전화를 해서 이거 네.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취하셔서 바로 이제 동지세미캠 대표가 인터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원래 동지세미캠이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IR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아. 조금 이제 그런 회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었었는데 바로바로 좀 액션을 취하면서 언제죠? 이제 금요일장에서 회복을 좀 했습니다. 회복을 좀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수의 기회가 정확히 아. 왔다라고 좀 말씀을 예, 드리겠고 사실 회사 실제 그 리포트 안 좋은 리포트를 봤었을 때 실제로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느는데 일단은 회사 그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부각을 받기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럴 때 강하게 적극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EUV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사실 노스볼트의 그 이제 소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 중에 좀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반도체 종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동진세미컴이거든요. 이게 소재 예전에 국산화 네, 이 포토레지스트 키워드, 예. 관련해서 맞아요. 이제 국산화도 성공을 했고요. 납품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정말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 단기 급락에 나와서 그다음에 바닥까지 잡혔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보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가격 전략은 이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동지세미캠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정말로 든든하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두 분 다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종목 대응할 때요. 가격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사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팔아야 이게 적정 가격인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전략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와서요. 공개 방송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공개 방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는 기회의장, 계좌 복구 1호 종목 준비 완료. 종목 많이 쏘실 예정인가요? 그거죠. 제가 시장을 좋게 본 이유가요. 그거죠. 시장이 지금 이치가 높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좋은 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제가 오히려 빠지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빠지면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들 작년에도 그렇게 빠질 때도 저점에서 고점에서 다 수익이 났죠. 그것처럼 시장 자체가 지금 빠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도 제가 뭐라고 하냐면 빠지면 안 깨질 종목 드릴게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안 빠졌잖아요. 안 빠지니까 노란톡에 우리 종목을 남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빠지면 좋은 주식을 살 기회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제가 작년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고 재작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틀리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아까 좀 전에 종목 상담하는 것처럼 몰빵을 해본다든가 50%를 실어본다든가 이러면 기회가 없죠. 돈이 있어야 기회가 있죠. 비중 조절을 하고 나서 내가 단타 매매를 친다면 몰빵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손절을 작게 잡아야 돼요. 근데 난 손절할 줄 몰라.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 아닌 거죠. 오늘 공방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기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자리 옮기셔서 진행 예정입니다. 진만쌤, 조정은 가파르고 짧을 것, 고점 매수에 오는 개미를 위한 해결책 제시. 정말 이거 시급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조심하자라고 계속 예. 말씀을 드렸고 사실 2차 전지 종목도 많이 올라서 사실 배 아픈 건 맞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예측하기 사실 밸류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만 하락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신용융자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공매도 잔고 너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됐었던 일단은 여기서 살아남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낙폭이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외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조정은 짧지만 가팔.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이슈 때문에 짧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이 짧고 굵을 겁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잘 잡게 되면 정말로 6월 이전에 강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그 해법을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혹은 MTN W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딱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클릭하시면 바로 입점 가능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화면 열고 입장을 해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 두 분 자리에 옮겨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데이비드 오님께서 날이 너무 좋아요 하시는데 좋은 날 여러분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